자, 내일장 공략주 들여다보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달러, 2달러, 4달러, 1달러, 1달러. 방송에서 다 노출해드리고 보여드렸던 부분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지금 상황으로는 동시효과부터 또 낙폭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고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의 지금 현재 주가는 뭐 말 그대로 형편없이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글로벌 시장에서도 저평가로 인식이 될 수 있겠지만, 국내 증시에서도 실적 대비 PER 등을 감안했을 때 너무 저평가예요. 주력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뭐 계속해서 그룹에 대한 리스크, 그 리스크 때문에 주가 좀 움직일만 하면 두들겨 맞고 하는데, 일단은 수급도 최근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만, 뭐 우려될 만한 수급은 아니에요. 6억 4천만 주짜리거든요. 그래서 거래만 수반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이슈만 불거지면 이제 하방을 잡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슈팅 나올 수 있는 위치로.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에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구간 잘 설정이 됐고, 포스코 그룹주가 월요일 날 조금 휘청하긴 했습니다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다 플러스까지,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 이상의 슈팅까지 나와줬어요.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조금 과하게 미끄러졌었습니다만, 현대자처럼 못 돌렸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돌렸거든요.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다. 또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방산 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금요일날 급등 이후에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냈죠. 그 신고가 내고 한 4%대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 강력하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리면서 편입 설정 기준 잡아드렸는데, 이 한국항공우주라든가 현대로템이 월요일날 여전히 강세를 띄었죠. 여전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시스템, 방산 쪽이 맞습니다. 해석은. 근데 11월 7일 이후에 조선 쪽의 이슈 범위도 많이 불거져 있어요. 일단은 월요일날 시원한 슈팅이 나와준 쪽이 하나 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좀 강세를 띄었고, 막판에 3%대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 흐름은 뭐 상당폭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3월 11일자 공략주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금 여전히 반도체와 자동차 쪽의 비중을 많이 묶어두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또다시 주춤거리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뭐 글로벌 증시에 또 미국의 조정도 뭐 일정 범위는 기인을 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그 부분은 주력 포트폴리오로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죠? 수익이 좀 다소 시장 대비 못 미치더라도, 또 혹은 시장 대비 그렇게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든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으니까. 과하게 미끄러질 가능성이 없단 말이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너무 지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의 주축을 잡고,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 설정 범위를 우리는 방산조선, 또 하나그룹주, 지난주부터는 포스코그룹주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다. 2월 초순, 특히 2월 중순부터는 조선방산이
3월달 공매도 재개됐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잘 가지고 계시던 조선방산의 물량까지도 다 뺏겨버리게 하고, 그리고 신규적으로 매수인이 나오더라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누가요? 케이블 경제 TV에 나오는 친구들이. 정확한 거는요,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 비율은 1에서 3% 비중뿐이 되지 않습니다.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 비율은 1에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공매도가 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극히 제한적이고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처럼 초강력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조선방산 쪽, 하나그룹 쪽, 포스코그룹 쪽에 대해서 왜 공매도를 운운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다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녹화 방송을 좀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준 게 하나 시스템, 방산 비중이 높습니다만 조선으로도 인식을 잡고 있죠. 하나 시스템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리고 오늘 기준에 현대로템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까지 올라서요. 94,500원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고 94,3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드디어 이제 11월 고점을 금요일날 뚫어주고 50일주 신고가,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어요. 뭐 대단하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뭐 장중 4%대 이렇게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역시나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고 눌림목입니다. 사실상 지금 유럽 쪽은 낙폭을 다 축소하고 있어요. 1% 미만으로. 특히 이제 낙스 같은 경우에 1.09긴 합니다만 상당 폭의 낙폭을 줄여놓은 상태이고요. 미국의 선물은 나스닥이 2%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미국 증시의 조정을 피해갈 수 있는 쪽, 그러니까 미국을 이끌어왔던 거는 누가 뭐라 해도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3위가 IT가 10위 안에 9개 종목이 있었죠. 애플, 엔비디아, MS,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메타 플랫폼, 그리고 TSMC, 그리고 브로드컴, 그리고 테슬라까지도 기술주로서 인식이 잡혀 있었었죠. 이렇게 9개 종목이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안에 9개 종목이 포진한 겁니다. 6위에 놓여져 있는 사우디 아람코를 빼고는. 근데 지금 시장이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쪽이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부 들어서면서 좀 불확실성 부분 때문에 혼조세를 연출하는 거예요. 급격한 조정이 아니고 혼조세. 결론적으로 혼조세를 연출할 때에 뭐 사실상 일부 이제 뭐 좀 피해갈 수 있는 기준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역시나 하나그룹, 방산, 조선. 지금 오늘도 살짝 금의 2차 전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2차 전지는 말씀드렸잖아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지금 현재 기준에 뭐 포스코 그룹주 정도 놓고 보시면서 스스로가 2차 전지다 생각하셔도 돼요. 네? 포스코 그룹주 똘똘 묶어서 볼 수 있는 거는 알래스카 부분에 대한 LNG에 대한 개발, 이 부분에 대한 수혜,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정책주로서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로 보고 싶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포스코 그룹의 강세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오늘 포스코 퓨처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 종목군들의 변동성도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 문제는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에요. 거래대금이 시원시원하게 터지면서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안에 들어오고 뭐 1위 형성되고 이러면 다시금
2차 전지의 랠리가 형성이 되는구나. 그런 뭐 기대 요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흐름에서는 변동률이 6% 수준 나왔다고 해서 저것이 무조건적으로 조선방산, 또 하나그룹주 이런 부분을 전부 대체할 수 있다. 2차 전지가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거래가 잘 안 좋고,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뭐 긍정적일 것이다, 움직임 좋을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월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부분 운운하고 공매도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여기서 가장 명확한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윤정도 너는 샀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명확하게 샀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왔는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렇게 보셔야 돼.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이러면 안 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지난해 5월부터 주력 포트폴리오로 넣어놨어요. 방송에서 2,400개 종목에서 6개 종목, 7개 종목, 적을 때는 5개 종목을 주력 포트폴리오에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은 그냥 매매 없이 이렇게 가져가는 기준으로 설정해서 보시면 됩니다라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얼마? 21만 원대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 초에, 지난해 초에 15만 원 뭐 이랬어요. 검색해 뜬 게. 15만 원에서 5만 원이 올라왔다? 6만 원이 올라왔다? 15만 원에서 6만 원. 40% 올라온 거예요. 40%. 시가총액이 10조인데 저 당시 기준 10조가 넘는 위치란 말이죠. 편입하기 쉬워요.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편입입니다. 그리고 21만 원에서 25만 원이 올라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15만 원부터 검색해 포착이 됐고, 그럼 얼마예요? 10만 원 올랐죠. 6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도 편입. 시가총액은 13조 수준. 이때는 5천만 주가 넘었거든요. 5천만 주대 초반. 인적 분할하고 나서 지금의 주식수 4,558만 주가 된 거고. 11월, 12월에도 계속 포트폴리오에 넣었어요. 11월, 12월에도. 근데 아쉬운 거는 1월, 2월 포트는 뺐죠. 왜냐면 1월에 왜 뺐냐면은 계엄 전국, 탄핵 전국 12월에 바닥 짚고 잘 들어 올렸는데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뭐 트럼프 효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1월 빼고 2월에 빼놨지만은 매매는 계속했습니다. 문자 계속 나갔고 비중 계속 치우고. 그렇게 해서 5% 비중에서 설정을 잡아놨는데 1월달 34만 3천 원에 검색에 포착된 이후에 2월달에, 그러니까 1월 포트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2월달에 슈팅이 나와서 70만 원까지 가죠. 더블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월 포트, 2월 포트에 안 넣어놓긴 했지만 우리는 매매를 했고 검색기 34만 3천 원 대비해서 70만 1천 원 더블이 났어요. 대박이죠. 118% 올라왔단 말이에요. 12월 말 종가 31만 2,500원 대비. 주력 포트폴리오에 7종목 중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70만 1,000원 찍고 59만 4천 원까지 밀려 내려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월 말 종가에, 야, 공매도가 재개된다는데 주력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을까의 기준? 윤정도는 어떻게 했어요? 59만 4천 원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력주에 넣는다라고 2월 28일 방송에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오픈을 한 겁니다. 그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 이게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74만 원까지 찍고 23%. 일주일 만에. 일주일 딴 거 아니지. 4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멘토가 전문가에게 돈 주고 들으시잖아. 사실상. 근데 그쪽에 잔존이 남아있고 낸 돈이 아깝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비슷비슷하게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윤정두는요. 오늘도 조금 이따 하나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 문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뭐 소름 돋을 거예요. 오늘 같은 날에도 문자를 올려드렸죠. 오늘의 문자를. 문자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또 올려놔 드릴까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오늘도 강력하게 발송을 해드렸어요. 지난주 월요일에도 마찬가지인데 지난주 뭐 월요일날 문자도 같이 올려놔 볼게요. 그렇게 해서 VVIP 방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월요일 거부터 보시면은 자 월요일날 이거 대박입니다. 종목이라고는 딱 세 종목 나갔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3만 5천원, 하나오션 7만 8천원, 두산에너빌리티 2만 5,100원. 결론은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당일날 계속 문자가 계속 확장돼서 나가죠. 종목 3개 나왔거든요. 당일날 얼마? 63만 5천원 포착되고 매수자인 내고 당일날 70만 원을 재차 넘깁니다. 당일 기준에 10%. 월요일날. 하나오션 문자 나가고 당일 기준에 87,200원 찍어요. 그리고 하나오션은 차익 실현 합니다. 월요일날 차익 실현을 해요. 고점 10% 이상 뭐 그날 슈팅 나와서 또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꼬리 달고 내려왔죠. 그 전량 차익 실현. 얼마에? 85,000원대. 85,500원. 그러고 나서 주중에 다시 재편입해요. 8만원 이탈돼서. 응? 대박이죠. 화요일 날은 이게 화요일인데 수요일 날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진입하자마자 또 다시 62,800원까지 올라와서 또 10%. 오늘은요. 오늘 다들 그랬을 거예요. 봐 조선주, 봐 방산, 봐 하나그룹주, 봐 포스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윤정두는요. 한국항공우주 82,800원, 한국항공우주 88,800원. 또다시 한국항공우주를 사죠. 그리고 삼성전자 주력주 편입하고. 주력 여기 비중만 잘못되어 있네. 25%입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시스템 얼마? 37,000원. 오늘 얼마? 48,850원. 한국항공우주 오늘 얼마? 84,800원. 근데 이게 오늘에서에만 기준이냐? 아니라는 거지. 응? 지금까지 누적 추이 추세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아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응? 10만 8천 원부터 15만 원, 뭐 14만 원대, 19만 원, 20만 원, 뭐 중간에 매도 샌드 내고 끝이 없지, 끝이. 응? 이런 그 문자 또 이런 수익 범위를 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잖아. 사실상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이게 아쉽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놓치니까. 응? 그리고 오늘도 케빈 선생님께서 강아지님께서 수익 부분도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렇게 하나 시스템입니다. 또 이렇게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이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 오늘 뜬 거잖아요. 오늘 뜬 거 오늘 들어가서 오늘 수익인 거예요. 하나 엔진도 오늘 들어가서 오늘 수익이에요. 왜? 기존에 우리가 주력으로서 혹은 수익 단타로서 가져가던 종목은 아니니까. 누적 수익이 아니니까 이건. 누적 수익 부분은 뭐 이런 부분들도 누적 수익 단기 공략인가요? 아니다. 누적 수익일 거야 이게. 금요일날 차익 실현 재편인 뭐 그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3월 4일 잘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두 번째는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어? 세 번째는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진입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 10% 이상의 주. 아니 검색기 하나만 있었으면, 혹은 검색기 없더라도 그럼 매매 사인을 정확한 매수 사인을 받으실 수만 있었다면 이 좋은 장에 이 좋은 수익을 놓칠 이유가 없는데 5일날은요 4일날 같은 경우에 저런 슈팅,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의 방산의 강세, 또 조선의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온 부분에 돌릴 때 하나오션 재편입, 그리고 슈팅이 당일 기준에 10%대 수익을 내주다 보니 HJ중공업 같은 상한가 종목도 따라붙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다음날 또 17% 올라갔죠. 근데 우리는 이거는 언급을 안 해요. 상한가 들어가서 시가총액 6,600억인데 1조도 안 되는데 그냥 편하게 1조 이상짜리. 그리고 우리는 한국가스공사가 아닌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하지만은 윤정두는 한국가스공사의 변동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편입의 설정 범위 56,300원. 56,300원입니다. 그리고 탈퇴 신호 나오고 또 재편입 신호 나오고. 이날 56,300원에서 62,800원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도 시가총액 극대용주 12위, 시가총액 9위짜리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진입하고 검색기 포착되고 진입하고 10%대. 마찬가지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검색기 재진입 신호 나오고 10%대. 6일날 한국항공우주 또 뜨죠. 화요일날 4일날 뜨고 6일날 뜨고 그리고 10일날 뜨고. 진입 후의 수익률 보세요. 아니 검색기에 종목이나 많이 떴나? 딸랑 3개 떠 있네요. 그죠? 이런 흐름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포스코 DX 상한가 가기 전에 얼마에 포착됐어요? 2만 원에 포착되고 그때부터 슈팅 나와서 상한가까지. 그러고 나서 거래가 주춤거리면서 짓눌렸는데 최근에 다시 거래를 수반하면서 변동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 순환성으로 또 같은 범위에서의 흐름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편안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미끄러졌어요. 근데 지주사 하나가 강세를 띠고 하나 시스템이 강세를 띠요. 아, 하나 그룹 전체에 대한 조정은 아니구나.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눌림목 정도의 수준의 흐름이구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대 하락이 나와요. 근데 한국항공우주가 6%대 초강세의 흐름이 나와. 아, 방산이 무너지진 않는구나. 현대로템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구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제한적인 눌림을 받고 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좀 과하게 눌려져 버렸는데 4%대 종가는 꼬리 달고 싹 다 돌렸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포스코 DX 2%대, 포스코 인터내셔널 4%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흐름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의 문제가 부각돼서 걔만 곤두박질 치는 그런 흐름은 없다라는 거죠. 생각하셨던 것처럼 깊은 조정이 나오질 않아요. 조정이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일날 포착된 포스코 DX 7일날 또 뜨죠. 요거 수정해놔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지금 수정을 안 했는데 지금 수정할게요. 23,400원에서부터 이거 지금 잘못 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포착 가격이 이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 맞죠? 근데 요게 잘못된 거죠. 여기서 요거는 포스코 DX니까.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요렇게 오늘 30만 2천 원까지 밀렸어요.
응? 30만 2천억까지.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얼마부터 포착된 거예요? 2월 13일 날 20만 원부터 포착된 겁니다. 20만 원부터 포착이 돼서 누적적으로 얼마야? 50%, 60%에 달하는, 응? 20만 원에서부터 60%가 넘는 32만 원대를 넘겼으니까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수익이 목적이지 주식하면서 어제도 심야 시간에 이제 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미팅을 나왔는데 대단하다. 젊은 친구인데 36 먹었대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미팅을 하게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코인에 넣어놨대요. 코인에 사실 뭐 이름을 대는데 난 저도 모르는 코인이에요. 코인 넣어놨고 단박에 3억을 넣어놨는데 원래 집안이 좀 있는 쪽이죠. 한국전력 다녔대. 그리고 그게 21년도랍니다. 21년도에 그 코인을 넣어놓고 하여간에 뭐 단박에 수익이 나서 그게 120억이 됐대요. 3억을 넣었는데 40백억을 넣었어. 야, 참나. 그 120억 돼가지고 뺀 게 한 100억에 빼고 그리고 얼마 남았냐면 지금 70억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30억을 또 깨먹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한전도 그만두고 이제 한국전력도 솔직히 뭐 묻지마가 된 거죠. 근데 금융공학을 좀 전공을 해가지고 자기가 대충 알고리즘 만들어서 넣어서 매매도 하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어설프게 수박 겉핥기처럼 그런 식으로 100억에서 30억을 날려먹었다면 그나마 그 친구는 그 30억 날리고도 70억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같이 매매를 했던 자기 동료들 친구들은 싹 다 깡통 찼다는 거야. 당연하겠지.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네가 꼭 하고 싶으면 네 평생 연봉 얼마 연봉 받아서 얼마를 모을 수 있냐. 그게 이제 자기가 계산 때려봤더니 뭐 30억인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만 하고 그거 손실 나면은 나머지 돈 갖고는 하지 마라. 응?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효자인 거지. 아니 저 같으면 제 마음대로 다 하지. 근데 그거를 지켜서 그러니까 30억 날려먹고 난 다음에 70억 남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40억은 이제 안 건들고 있고, 그리고 30억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데 한 달에 0.4% 수익 난대요. 그것도 잘 나올 때 0.4%. 그 얘기를 했죠.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외 선물 알고리즘 매매를 하더라고. 기술적 분석의 기본도 모르는데 네가 무슨 뭘 할 수 있겠냐. 예를 들어서 너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아는 거 뭐야? 다 알겠지 당연히. 근데 네가 지금 딱 생각나는 주식이 뭐야? 아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 삼성전자 주식수가 몇 주인지 알아? 아니 농담이 아니라 주식수 알아? 주식수를 알아야 현재 시가총액을 알 것이며 그 시가총액을 알아야 실적 대비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알 것이며 지금 현재 기준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계나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대처를 하는 거지. 펀더멘탈이 뭐 저평가 상태에서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매수가 안 들어오면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또 굉장히 오랜 기간 24년 7월 이후에 계속 눌려 있잖아요. 24년 7월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현대차. 근데 지금 눌려 있는 게 시가총액 40, 시가총액이 40조가 지금 깨졌나요? 2억 900만 주짜리거든요. 영업이익이 15조짜리인데 시가총액이 40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저평가인 걸 알겠어. 그러면 장기 투자로 그걸 묻어두든가. 묻어뒀는데 운이 좋게 시황이 업황이 좋아지면은 뭐 지금 정도만 해도 대박이 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뭐 트럼프 악효과 때문에 역효과가 난다. 막 안 좋다. 실적이 붕괴된다. 그럼 그때 손절을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종목에 중기 투자라면 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스템 트레이딩을 한다? 선물 쪽에서 파생 상품의 기초 원리도 모르고
기술적 분석의 기준에서 그러면 현대차를 예를 드는 겁니다. 현대차의 주식수, 시가총액, 실적, 펀더멘탈적으로는 좋은데 주가 못 움직여? 왜 못 움직일까? 대주주의 지분, 외국인 지분, 기관 지분, 그리고 최근 내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지분 추이,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저평가입니까? 어마어마한 고평가에 지금. 근데 왜 매매하냐고요? 에코프로 15배 날라갈 때 걔는 뭐 저평가에서 날라갔어요? 어마어마한 고평가에서 15배까지 간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작년 초로 따진다면 6배, 7배 올라온 거란 말이죠. 15배까지 갈 수 있느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사실은 좀 빡빡하죠. 왜냐면 벌써 이미 시가총액이 4,558만 주짜리니까 30조를 훌쩍 넘겼단 말이죠. 얘기했잖아요. 현대차가 15조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40조인데 얘가 현대차로 훌쩍 넘긴다. 넘길 수는 있어요. 기술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유지되려면 전체 시장의 폭등이 나와서 현대차도 저평가를 벗어나야 된다. 그런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는 거는 기술적인 범위란 말이지. 거래대금이 최상에 놓여져 있고 오늘도 주가가 밀렸지만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 시스템이 장중 내내 또 종가 기준으로 하나 시스템이 거래대금 1위에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터져서만이 아니라 이 방산 쪽 하나그룹 쪽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 20위 안에도 없었습니다.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오다 보니 하나 그룹이 지금 전체가 시가총액 우리나라에서 5위의 그룹으로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6위가 HD 현대그룹이고 포스코 그룹은 그 뒤에 있고 시가총액 통틀어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 20위 안에도 못 들어왔는데 계속 주가가 올라오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ETF 상품, 펀드 상품 중에도 삼성그룹주에 투자하는 상품, 뭐 현대차 그룹주에 투자하는 상품,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보다 월등히 많은 자금이 간접 투자에서 형성되는 거죠. 펀드 자금들. 그 펀드로 유입이 되는 ETF 상품 등으로 유입되는 그 자금이 가장 핫한 쪽에 몰리겠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간접 투자 상품은 히트를 쳐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2차 전지 막 그 불꽃이 터지고 이제는 재가 돼서 꼬꾸라지더라도 그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돈이. 그때까지 계속 유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삼성그룹, 뭐 현대그룹 이런 그룹 ETF 상품도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하나그룹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겠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낙폭과대주, 뭐 황금대바닥주 어설프게 주변에 멘토라고 가면 쓴 놈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런 황금대바닥주를 살 때 간접 투자하는 분들은요. 펀드를 들어오는 분들은 야 요즘 방산조선이 미쳤대. 그러면서 방산조선에 돈을 넣습니다. 응? 그러면 방산에서 시가총액 지금 1위가 누구예요? 방산 기준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지. 또 전체 방산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20위밖에 있다가 9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코스피 200 지수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인덱스 상품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또 추가적인 매수가 또 들어와. MSCI 지수의 우리나라 편입 비중 기준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비중이 높아지겠죠? 거기에 또 들어와 돈이. 그러니까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에코프로가 40조를 넘겼어요. 시가총액이. 에코프로가 40조를 넘기고 15배 오르면 40조를 넘겼고 그리고 플러스 에코프로 비행까지 합치면 90조를 넘겨서 그 당시 기준에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넘긴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40조를 넘길 때 배터리 아저씨 그 박순혁이 정신 나간 애가
정신 나간 애가 아니지, 똘똘한 거지. 그렇게 해놓고 뒷군형에서 선대인하고 100억 이상을 해먹었으니까요. 응? 에코프로 800만 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800만 원이면 에코프로가 200조입니다. 200조. 지금 삼성전자가 60억 조 곱하기, 예? 5만 4천 원대인데 5만 5천 원 해줘봐요. 330조가 안 나와요. 삼성전자가 330조가 안 나오고 하이닉스 영업이익 30조를 내고 있는 하이닉스가 7억 2,800만 주 곱하기 20만 원 깨졌어. 그죠? 18만 원대죠. 그럼 얼마야? 130조도 안 나와. 근데 에코프로가 200조를 간다고? 그거를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메인 역할에 있는 친구들이 모를까요? 압니다. 근데 그런 애들하고 말 섞기가 싫은 거야. 지금도 이창환이 이런 애들 방송 나오죠. 소형증권사에 무슨 지가 뭐 부장 타이틀 달고 어린애가 염승환이 이런 애들 소형증권사에서 어떻게 하다 3% 나가서 인지도가 쌓여서 이사 달고 걔네들이 실질적인 분석 능력이나 이런 게 없단 말이지.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이 간단한 내용 공매도의 비율은 대형주의 1에서 3%뿐이 안 된다. 그러면 공매도가 대형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없다야. 그리고 에코프로나 2차 전지가 그 당시 날아가는 거나 지금 방산주나 이런 친구들이 날아가서 역V자형으로는 안 나온다 그랬죠. 월봉이나 주봉은 먼 훗날 보면 이렇게 밀려 있을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 BM 뭐 2차 전지 포스코그룹주 빼고는 다 8, 90% 밀려 있잖아요. 응? 근데 일봉으로 보면요. 하다못해 그 에코프로도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밀려요. 이렇게. 이게 일봉이에요.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은 그냥 똑같이 여기서도 묶여서 가니까 역V자형으로 보이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역V자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좀 많이 밀려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거래대금이 원체 죽어서 거래대금 원체 죽어서 우리도 마지막 물량은 다 손절하고 한 발 뒤에 있어요. 원래는 그 정도 빠졌으면 유지할 만한데 30% 가까이 빠졌으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이런 쪽은 방산조선은 또 하나그룹주는 쉽게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ETF 상품에 돈이 들어오고 시가총액 비중이 커지면서 또 인덱스 상품에 돈이 들어오고 이게 완전히 곤두박질 치기 전까지는 계속 수급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계속 어렵거나 했을 땐 들어오던 돈이 간접투자 상품의 돈이 멈춰지겠죠. 멈춰지다 보면 거래가 멈추겠죠. 거래대금 둔화되겠죠. 그러면 안 판단 말이야. 안 파니까 여기서 맴돌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못 견디는 물량 또 적은 악재에도 툭. 왜요? 트럼프 역효과라고 해서 11월 중순부터 방산주가 말 같지도 않게 깨졌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6.5% 깨졌습니다. 36.5. 11월 중순부터 계엄 전국까지. 하나 시스템 마찬가지 32,000원 찍고 15,000원인가요? 단토막 났었어. 단토막. 응? 2만 원이 깨졌지 15,000원인데 2만 원. 30% 이상 막 40% 감당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의 시가총액 규모까지 올라오거나 거래대금 터진 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1월 3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조 원을 넘겼고요. 그리고 2월 11일 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조의 거래대금을 넘기면서 하루에 20.7%가 올라온 거예요. 20.7.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리고 2월 12일 하나 시스템 상한가 감소 1조 4천억. 그리고 하나오션 17% 올라오면서 마찬가지로 1조 2천억. 그 다음날 하나 비전 상한가 8천억. 그리고 하나 시스템 하나오션 1조 이상. 그리고 이번에 금요일날 또 하나 시스템이 1조 이상. 오늘 거래대금 7천억. 근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은 1조 이상 거래대금 형성되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요. 작년에 1조 이상 터진 종목이 두 종목뿐이 없어요. 알테오젠과 유한양에. 그 정도로 1조라는 거래대금 터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꺾일 수 있어요? 꺾이라고 해도 안 꺾인다고.
얘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응? 한국 항공우주를 설정해드린 이유도 우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을 들여다봤습니다만 한국 항공우주만 유일하게 11월 고점을 못 넘겼거든. 52주 고가를 못 넘겼어. 남들 다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길 때.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부담이 되신다면 한국 항공우주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드린 거예요. 하나 시스템은요. 원래 방산이라니까요. 응? 근데 이제 미국의 조선업체를 하나오션과 함께 인수했다. 그 내용 하나 가지고 조선도 확장, 응? 그 다음에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시스템 부분, 또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인기 말고 또 드론 부분의 특화, 이런 부분들. 하나 시스템하고 한국항공우주는 뒷부분에 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흐름들을 3월 7일 날 슈팅 나오고 또 나온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37,500원 찍고 나서 37,500원 찍고 나서 밀렸다가 다시금 뜬 게 34,000원대 떠서 48,000원까지 48,000원까지 10일날 또 뜨죠. 개장초에 휘청휘청 했다가 강력하게 되돌리면서 우리는 저점 찍고 돌릴 때 37,000원부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잡혀지다 보니 결국은 이제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가 하나 엔진이라든가 이런 쪽 진입한 이유가 17% 올랐어요. 저 진입 신호 빨갛게 보이죠. 검색기 하나만 활용해도 요 대박 수익인데 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응? 혼자서 뭐 좀 잘해보시겠다고 독립하신 분들 중에 진짜 3년 5년씩 함께 계시면서 제대로 교육받고 혹은 검색기 제대로 받아가시고 그런 분들은 수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어설프게 감으로 또 윤정도도 사람인지라 체력이 딸리고 하면은 또 시장이 좋고 할 때는 좀 천천히 움직일 때도 있겠죠.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뭘 사도 가잖아. 아이 나 혼자 해도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어설프게 독립하신 분들이 꽤 되세요. 안타깝지 굉장히. 결과를 전해 들으면 또 연락이 와요. 쪽지나 뭐 문자나 이렇게 해서 제가요 많이 깨졌어요. 아니, 그러면은 다시 합류하세요. 윤정도한테 돈 주기는 싫은 거야. 응? 아주 단순 논리로 그냥 종목 하나 주세요. 지인분들 중에 설마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지인분들 중에 예? 의사 선생님, 법조인 뭐 계시면 조음만 굽고 야 친구 사이인데 우리 사이인데 우리 사이가 어딨어? 응? 직원분들한테 아무리 친해져도 직원분들 생활비 급여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윤정도한테 정보를 가져갔으면 정보를 내시고 마당새 윤정도야 일로 와봐. 너 공부 좀 열심히 해갖고 이번엔 제대로 수익 좀 잡아내줘. 이렇게 되셔야 되는 게 옳지. 조금 전에 문자 보셨잖아요. 오늘 문자 나간 게 종목이 세 개.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삼성전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오후장 늦게. 응? 현대 마린엔진이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상승률 상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 대금이 없던 친구가 터졌어요. 근데 이게 하루짜리 거래냐 그게 문제라는 거지. HMM도 좋은 건 알겠는데 거래 대금의 연속성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 그게 좀 아쉽다는 거고요. 응? 그리고 얼마 전에 LG 이노텍이 전체 거래대금 최상위는 아니더라도 LG 이노텍이 변동성이 확장됐단 말이에요. 왜? 자금 집행이 들어온 거죠. 어디서? 메이저들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그렇게 되면서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응? LG 이노텍도. 뭐 시장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좀 멈칫멈칫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뭐 시장의 영향 이런 개념을 떠나서 거래가 없어요. 자금 집행 한쪽이 그냥 그날 오늘 내가 자금 집행할 거야 뭐 이런 수급 논리? 응?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있겠느냐는
검색기 떴으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돼. 아니면 검색기만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움직일 거다라고 하면 검색기 또 뜨죠. 응? 이런 식으로 7%대 떠서 평상시 거래 대금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을 때 그때 거래가 수반돼 있겠죠. 이제 오늘 거래 터졌으니까 이게 계속 연속성을 가져가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되니까 높지 않은 가격에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거래가 뭐 개뿔 하나도 없던 종목 거래 터지면은 벌써 이미 주가 들어 올려진 거지. 그게 하나오션이 11월 7일 날 그게 3만 원 이하인 거예요. 근데 못 사지 그 당시에. 20%대 막 폭등 나오는데 하나오션을 살 수 있어 거기서? 윤정두니까 사서 잡아드리고 하는 거지. 응? 현대 마린엔진 같은 경우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여기 보면 진입신호 강력하게 빨갛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왜 놓쳐요? 진입 딱 이렇게 떠 있는데. 윤정두는요. 매수자는 안 냈다니까. 왜요? 거래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 뭐 슈팅 나오고 꼬리 달고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연속성에 대한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봐도 돼. 지금 조선 방산이 제대로 터진 게 언제? 정확히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부터 12월, 1월, 2월, 3월입니다. 4달입니다. 4달 동안 그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어야 되는데 4달 동안에 그 당시에 접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접근했던 부분에 11월 중순에 반 트럼프 그리고 계엄 탄핵 정부 거치면서 고점 대비 막 35%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그 공포감에 그 다음 돌릴 때 사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기술적 분석의 대가인 윤정두한테 의존을 하던가. 의존을 안 하지. 왜? 신뢰도가 뚝 떨어지니까. 응? 거기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게 전문가의 역할이지. 예를 들면 지금 방산조선 다 날아가는데 뭘 사도 다 가는데 LIG 넥슨이든 현대로템이든 한국항공우주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뭘 사도 다 가는데 소형주 잡주 빼고는 다 가잖아요. 근데 저기서 누가 대장인지를 명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믿고 따라가야지. 그게 뭐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거고. 병행할 종목 하나를 더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현대로템에서 한국항공우주로 바꿨잖아요. 응? 요것도 수익률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바꿔야 돼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 수익 범위가 계산을 제가 잘못해놔가지고 여기도 좀 잘못돼 있네. 한국항공우주만 제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꿔드릴게요.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나와봐라. 한국항공우주 이쪽에 있구나. 한국항공우주하고 현대로템의 수익률이 바뀌어져 있어요. 중요하지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그잖아요. 여기 바뀌어져 있나? 여기도 안 바뀌어져 있다. 빼고. 응? 제가 지금 새로 갖고 온 거죠. 제가 그럼 아까 어디다 바꿔놨지? 잠깐만. 지금 생각날 때 싹 바꿔놔야 돼. 여러분들도 같이 보셔야 되고. 안 그러면은 별로 안 올랐는데 뭐 그런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이게 누적 수익 부분이거든요. 이거 고쳐놨잖아요. 그죠? 고쳐놓은 거 아래 위를 안 바꿔놨구나. 바보 마냥.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와서 고쳐놓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하고 현대로템하고 수익률 범위 위치가 달라요. 그리고 수익률도 한국항공우주를 고친다는 게 현대로템을 고쳐가지고 얘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사이에 곰곰이 고민을 해보세요. 야, 나도 저런 수익을 좀 가져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 그리고 현대로템의 94,500원 이것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입니다. 내일이면 또 뚫릴 자리예요. 내일이면. 그잖아요. 94,300원까지 찍었었고. 그렇게 해서 54.16 54.16
16% 상승입니다. 요게 맞는 건데 다 고쳐놔야 돼. 이게 지금 안 고치면 다 엉켜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보셔야 돼. 어? 한국항공우주의 2월 10일 이후에 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고 재편입했을 때 기준에서처럼 여기도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자, 요겁니다.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제가 아까 분명히 그 방송이 제가 늦어지는 게 이런 걸 다 일일이 수정하고 그리고 방송을 진행하거든요. 사실 제가 성격상 이거를 그냥 못 봅니다. 그래서 다 수정하고 하는데 분명히 제가 수정을 해놨는데 여기는 안 해놓은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해서 수정한 걸로 다시금 볼 거예요. 보고 지금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들여다봤잖아요. 그죠? 요거 보고 나서 요 부분 같이 보시고 그리고 누적 수익률 범위도 제가 저쪽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PPT에다가도 수정을 해놓을게요. 그거 요거 조금 하는 사이에도 못 기다리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셔. 속상해. 그래서 자, 다 넣어놨습니다. 다 넣어놨고 요건 이제 나중에 자 그렇게 해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보시면 2월 27일 날 65,500원에 매수장이 또 나가요. 이게 얼마? 84,800원. 그러니까 여기서 대략 2만원 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2만원. 30% 가까이. 3월 6일이죠? 3월 6일 75,500원. 여기서부터 얼마? 만원이 올랐습니다. 목요일 날부터 만원이 올라왔다고. 우리는 주력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얘가 움직임 가져가다가 방산주 전체가 조정이 나온다? 그럼 얘를 잘라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옮깁니다. 거의 99% 성공해요. 얘뿐만 아니라 조선도 마찬가지고 우린 대장주로 옮깁니다. 한미반도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대장으로 옮깁니다. 그럼 거의 99% 성공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하죠. 그냥 조금 움직일 것 같으면 막 한미반도체 따라가고 그 프리미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한국항공우주가 1조 이상짜리 상승률 12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에코프로 BM의 거래대금하고 한국항공우주의 거래대금하고 한국항공우주는 6입니다. 에코프로 BM의 거래대금 있어요? 거래대금 상위에 에코프로 BM이 있나요? 여기 포스코홀딩스가 있어요 지금 오늘? SK이노베이션의 거래대금이 있어요? 없죠? 주가는 6%대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그들이 거래대금 상위에는 없다라는 거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거래대금 상위 1위 보세요. 하나 시스템이에요. 방산 그리고 조선로드 해석이 되는 4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위가 하나 오션. 주가가 약보합으로 마감됐는데 눌리더라도 거래대금은 저렇게 형성돼 있어야 된다. 거래대금 형성돼 있잖아. 한국항공우주가 6입니다. 거래대금이. 그리고 하나엔진, 하나그룹주가 또 12위에 놓여져 있고. 나머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해도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기술적으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20위 안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를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들여다보는 최상의 종목으로 설정을 한다는 거죠. 최상의 종목.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 부분을 인지를 못하시게 되면 대처가 안 되잖아요. 52,500원 이때 뜨고 캡처 한 개 53,500원. 캡처 한 개.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56,400원. 또 63,500원. 또 76,400원. 이날은 76,400원이 아니에요. 74,000, 73,000원대인가? 하여간에
캡처해서 늦게 올려드리면 아쉽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점에서 잘 편입이 되셔야지. 검색기 갖고 계시고. 응? 요 정도 수익 가지려고 내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소형 잡주 들어가서 수익을 내요. 걔네들이 변동이 커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니까. 응? 한국항공우주의 지금 현재 기준에서 외국인들 누적적인 수급이 장내 매수를 통해서 22%나 들어와 있는데 매집의 목표주가 돌파갭의 목표주가 10만원 설정을 하더라도 비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거래를 수반하고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그리고 나서의 슈팅인데 잘 보세요. 검색기의 기준에서는 저런 식으로 장악형이 뜬다? 그러면 장악형이 뜨면 4대 천원 캔들이잖아요. 이런 자리에서부터 매수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55,000원대의 기준이 됩니다. 55,000원대. 이게 올해 월봉이잖아. 2월, 3월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55,000원대. 지금 얼마? 85,000원. 정확히는 52,500원에 포착이 되죠. 종목 검색기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종목 나와라 뚝딱이 아니라니까. 응? 캔들을 4대 천원 캔들이 뜨고 상승 장악형이 뜨면서 장대 양봉이 형성되니 이동평균선이 주봉일봉에서 어떻게 돼요?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겠죠? 그렇게 되면서 정배열 우상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대 천원 캔들 뜨면 매수, 정배열 우상향 매수, 수급이 들어왔네 확인이 되면 매수,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면 매수. 그게 검색기에 들어가 있는 수식인 거지. 그렇게 해서 매수 나와서 흐름이 있어. 하나 시스템 마찬가지예요. 응? 3월 4일 날 31,500원? 에이 무슨 소리야. 2월 12일 날 상한가 왔다니까요. 2월 12일 날 26,000원대 뜨고 상한가. 그리고 2월 13일 날 추가 14% 폭등. 그렇게 돼서 이틀 만에 40% 이상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꺾이고 그 14일 전량 매도의 공식적인 자료 올려드리고 예요? 12월 달에 32,200원 찍고 12월 달에 2만 원이 깨졌었어요. 18,000원인가? 그러니까 신뢰도가 뚝 떨어지죠. 결론은요.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있고 전체적인 그룹사의 기준이든 조선방산의 기준이든 저평가 상태는 아니지만 주가를 땡겨놓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지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서 이게 뭐니? 이게 문자잖아. 문자 나간 거 아니에요? 문자. 땅을 치고 오해하지 말고 야간 방송 뭐 아우 난 그냥 공짜로 듣고 내가 알아서 해볼래 그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수익 좀 많이 났어요? 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한국항공우주 제대로 사줬어? 문자를 이렇게 때려 쏴드려도 아마도 잘 못 사실 건데 무서워서 겁이 나서 특히 외부에 계신 분들은 공매도에 타겟이라는데 윤정도는 왜 겁 없이 이런 걸 막 사라 그러지? 명확하게 아니까. 걔네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헛소리 하잖아요. 얘기했잖아. 종목별로 공매도의 비중은 1에서 3%뿐이 안 돼요. 2차 전지에 대한 공매도 뭐 얘기 나왔을 때 LG엔솔,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군들 1에서 3%뿐이 공매도 없어요. 에코프로 6.8%입니다. 6.8% 공매도 나온 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니지. 15배 올라왔어요. 공매도 6.8% 나오는 구간 속에서. 전혀 공매도랑 상관없는데 무슨 공매도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못 갔던 거예요. 계속. 왜? 금융당국은 죽어도 공매도 안 한다라고 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공매도가 된 거 아니에요. 공매도 금지가. 잘못된 거지. 그런 식으로 정책이 펼쳐지면 안 되죠. 금융 당국에서 알아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금리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에서 하는 총재를 비롯한 위원분들이 결정을 내려야지 정치권에서 또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돌파했단 말이죠. 강력한 매수 사인을 냈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그러고 나서 지금의 기준입니다. 오늘도 저점에서부터 37,000원부터 또 매수가 들어가잖아요. 12월 23일 21,000원, 23,000원, 24,000원, 26,000원, 33,000원, 37,000원. 그 전화하시면 물어보지 마세요. 뭐 VVIP 차이가 뭐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설명을 못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아니,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이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뭘 다 오르는 게 아니야. 거의 대부분이 다 오르지. 그럼 검색기가 꼬졌다는 얘기뿐이 더 돼? 신뢰도가 없다는 얘기뿐이?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 거의 다 오르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응? 거기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잖아요. 자, 검색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검색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기준에 한국항공우주 여기서 진입됐다 개장 초에 방산주들 다 미끄러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점 대비해서 슈팅 보면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월등히. 탈퇴 재진입 그리고 나서의 슈팅. SK이노베이션 윤종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뜬단 말이에요. 근데 매매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진입이냐 이게 문제인 거지. 무슨 말이냐면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래가. 재진입으로 끝난 거야 하나 시스템도. 결론적으로 한 방향으로 쭉 뻗어 올라가주는 흐름들이 나오는 날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지난 금요일이라든가 금요일자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금요일자 포착되고 나서의 그 흐름이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 금요일자에 쭉 뻗어 올라간 흐름이 있겠지. 당연히 그날 슈팅이 14%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6%, 9% 진입 이후에 여기 보시면 진입 이후에 포착되고 나서 진입 이후에 수익률 범위 하루에 뭐 21%까지 올라오는 그런 종목인데 3월 4일 월요일에도 18% 그죠? 18% 이렇게 올라왔잖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7일날 같은 경우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위에 있었나요? 7일날 게? 아 여기 없구나. 좀 따라 시스템 할 때 보세요. 3월 7일 지금 뭐 볼까요 먼저? 뒷부분 안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뭐가 그렇게 어려워. 7일날이 언제였어요? 이날이었나? 10일 7일 여기 있네. 진입 이후에 34,550원 진입 이후에 11.87 이날 우리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강력하게 들어갔죠. 강력하게. 응?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거 1조 넘기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겠는데요.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면 슈팅 나오겠는데요. 근데 한 13%대인가요? 올라가다가 좀 멈췄어. 응? 그리고 나서 오늘 휘청하더니 결국은 슈팅. 응? 이 수익 범위들을 가져가시려는 거야. 이 수익 범위들.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 거래대금 자체가 다르겠죠. 지난해 11월 달 터졌던 흐름 대비. 11월 달에 들어와서 상승장악 확인형 뜨고 다 슈팅 나왔는데 반 트럼프 효과 부분에 수급은 꼬여지지 않았는데도 주가만 속된 편으로 개박살 막 고점 대비 40% 32,200원에서 얼마 내려온 거예요? 19,000원대가 깨졌으니까 그러면은 11,000원이 밀려 내려온 건가요? 그럼 40% 가까이인가요? 그러니 그 공포감에 거래를 수반하고 갭이 나오고 변형세별형이 뜨고 그런 슈팅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시금 미끄러져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돌리면 지난 금요일에 강력하게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죠.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일봉도 보시겠지만 거래대금만 유지가 되면은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할아버지가 오셔도 사야 되는 거야.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면. 그 거래에 대한 해석 부분만 이해를 하실 수 있어. 이런 수익 범위들을 더불어 가져가잖아요.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이외에 하나엔진, HD 현대 마린엔진, 한국항공우주, 하나 시스템. 응? 얼마나 행복해요? 응? APR도 계속 고점 넘기죠. 다만 이제 거래대금 제한 쪽이라 우리는 빼냈단 말이야. 압축하고. 결론적으로 이런 수익 범위들을 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응? 이런 수익 범위들.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세요.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이트 이렇게 나오고. 유튜브 누르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4% 강세로 끝났죠. 4일 전에 녹화한 거예요. 신고가예요. 지금 52주. 조선방산 vs 공매도 2차 전지 5일 전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일 전에,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 하나 시스템 특별교육, 한국항공우주 4일 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5일 전에. 다 여기 있잖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불기둥 AI, HLB 우리 다 잘라내버렸죠. 응? 이 흐름들이 다 여러분들의 편입 설정 범위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돼. 급락의 비밀 다 설명해 드렸잖아.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주가 조정 제한적이다. 검색기 무료 신청 유튜브 채팅방에도 올려놨고 여기도 올려놨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수익을 목적으로 가시란 말이에요. 네이버에서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면 어떻게 돼? 나오죠? 이건 뭐예요? 불기둥 AI. 이건 뭐예요? 종목 검색기에서 뜬 종목 중에 옥석을 가려서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종목을 꼽아드리는 거고, 나머지가 못 가냐고. 꼭 전화를 받거나 하면은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다 올라. 뭘 다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올라요. 검색기에 뜬 종목 어지간해서 안 오르는 거 없어.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가고 누가 더 대장이냐. 오늘 윤정두가 그렇게 뭐라 하는 2차 전지 다 떴잖아. 근데 우리는 2차 전지를 안 사잖아. 2차 전지 뭐 세 종목이나 뜨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SK 이노베이션 이미 떴다라는 거는 주가가 벌써 이미 3, 4%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 올라와야만 거래대금 그나마 실리거든. 그 전에는 거래대금도 없는데 뭘 어떻게 산다는 얘기야. 하여간에 그 기준에서의 99만 원짜리 상품입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3천만 원 이상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VIP 문자반으로 오셔야죠. 문자 받고 매수 매도 사인 다 받으시고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하시는 거. 그리고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요.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VVIP. 네? 조만간 또 KBS 쪽에서 한 번 더 녹화하자고 연락이 계속 오는데 몸도 안 좋고. VVIP 한 달을 하시더라도 VVIP예요. 그렇게 해서 안 맞아 서로 안 맞아? 그러면은 일주일 만에 그냥 탈퇴하시면 돼. 일주일은 최소 들어보셔야 되거든. 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종목은 어떻게 나오는지. 어느 날은 종목이 되게 많아.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겹치는 날도 있어. 원래는 방산에서 한 종만 그날의 대장만 드리는데. 또 하나그룹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을 세 개 다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겹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결론은 일주일 하다 보면 종목이 몇 개 안 돼.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이 목적이에요. 지금 전화하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지. 내일장이 당장 중요한 거지. 지금 몇 날 며칠째 이 기준에서는 그래 나 윤정도 말 듣고 조선방산 사가지고 행복해. 조선방산 사서 행복한데
매매가 전혀 없이 그냥 유지하면서 행복하다라는 경우도 계실 수 있고, 응? 또 차익실현 해놓고 재편이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럼 왜 그렇게 해요? 수익률을 극대화할 생각을 해야지. 고점이 형성되면 차익실현도 하고 재편입도 하고, 완전히 좀 일단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겠다 하면은 그 강력하게 매매를 했던 HD현대 일렉트릭도 우리는 이제는 아예 관심권에서 조금 멀리 뛰어났잖아. 40만 원대 초반에서 전량 정리한 알테오제는 30만 원 초반에서 재편입도 했지만 30만 원대 중후반에 다 정리해버렸잖아요. 응? 왜? 거래가 안 실리니까. 그렇게 해서 떨고 낼 건 떨고 내야지. 하다못해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말씀드렸죠. 강력하게 말씀을 어필을 해드렸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터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30% 가까이 밀려 내려와 있어도 돌릴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나 거래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지금 미국 쪽도 휘청휘청해요. 어? 미국 쪽이 지금 휘청휘청해. 그러면 여러분들 또 어떤 생각해요? 내일 죽었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채우는 거 아니에요. 응? 내일자 기준의 포트폴리오의 흐름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에서 시장의 조정 부분 감안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뭘 잡아냈어요? 주력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채워놓고 나머지 부분에 방산과 조선 하나그룹과 포스코그룹에서 거기서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게 주력 70%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는 조금 올라와 있고, 종가 기준으로 월요일날 하이닉스는 조금 밀려 내려가 있고, 뭐 그런 식이잖아요. 현대차도 네이버가 조금 올라와 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약보합으로 눌려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래도 70만 원 위쪽이고, 삼성진공 조금 눌려 있고. 그럼 시장 대비해서는 방어가 되고 있죠. 그렇게 시장 대비해서 방어가 되고 있는 포트를 구성하고 이게 싫다라고 했을 때 과금하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쇠뇌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나서 조선방송 내일 이 상황으로 나스닥이 붕괴되고 끝나면 2.92% 밀려있거든요. 이렇게 끝나면 내일 어차피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반적으로 다 눌리고 시작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가 움직여요? 결국은 누가 움직여요? 결국은 조선방산 방어 측면뿐이 더 있겠어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당연히 낙폭 줄이고 돌려서 엔비디아가 지금 107달러까지 내렸어요. 제가 109달러 월봉상으로 110달러 수준을 이탈시키지 않으면 엔비디아의 추이 추세가 전체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애플과 엔비디아가 지금 4%씩 하락입니다. 그러면 쉬어가면서의 흐름을 놓고 보는 거예요. 요 계좌가 내일 돼서 시장 대비 월등히 깨질까요?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럼 이 포트폴리오 구성한 이후에 얘를 70%로 채웠다. 가상계좌 1억인데 이게 70%. 그러니까 나는 1억을 한다면 7천만 원 채우고 나머지 3천만 원 가지고 뭐 10% 현금, 20%는 뭐 변동성 매매. 그럼 그 20%가 뭐예요? 우리가 집중되는 게. 방산과 조선, 하나그룹주, 포스코그룹. 포스코그룹은 지난주부터 강력하게, 하나그룹 방산은 지난 11월부터 더욱 강력하게. 3달, 4달 동안의 이 수익 범위를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가시는 게 옳다라는 거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지금 바로. 39년 된 카드입니다. 오른쪽에 상장이 대우증권, 우리나라 증권사 1, 2 했던 대우증권 5만 명이 참가한 실전 투자 대회 마스터즈 리그, 그거는 1억 이상 계좌 수익률 대회로 별도로 거기에서 10주 만에 7,681%의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앞으로도 깨질 수 없는
그 기록으로 1등을 했고 파생까지 7개의 타이틀을 갖고 있고 증권선물거래소 KLX에서는 그 당시에 한국경제TV를 많이 나갈 때 제가 5번씩 나갔죠. 하루에 5번. 한국경제신문에 TV에 전화가 와서 윤정도 연락처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한국경제TV가 발칵 뒤집혔어요. 우리나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연락해서 윤정도를 찾으니까. 내용인즉슨 모셔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도권 인사가 아닌 사람을 부르는 것은 유일무이합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제도권 인사가 아닌 사람 부른 거는. 결론은 2005년도부터 검증이 돼 있고 우리나라 어지간한 대학 고려대까지 가서 강의해드리고 강의하고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 임직원 교육 들어가고 여러분들 PC에서 쓰시는 HTS 버전 중형사급에서는 윤정도한테 알고리즘 달라 그래서 알고리즘 같이 넣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파생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 3명 중에 1명이죠. 윤정도가. 거기에 이번에는 검색기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걸 좀 일찍 만들 걸 그랬어요. 저도. 세상에서 윤정도가 제일 편해졌지. 23년도 4월 1일 날 정식 버전이 오픈되기 전에는 저도 종목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장중에. 찾다 보면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수식이 맞나? 이게 명확하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가? 다 분석해야 되잖아. 기술적으로. 근데 그 알고리즘을 한 30가지 이상을 해서 넣어놨더니 이렇게 편한 거야. 세상에. 응? 계산초에 그냥 검색기 종목 주세요. 종목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핸드폰 버전이죠. 핸드폰에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불기둥 AI만 클릭하시면 이렇게 간단해요. 불기둥 AI 클릭만 하시면 돼. 그럼 종목이 이렇게 나와. 월요일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4만 9천 원, 지금 74만 5천 원 찍어서 10만 원 올랐다고. 저기서 10만 원. 15%예요. 15%. 저기서부터 15%. 9.26일 때 떴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이전에 떴겠지. 캡처를 늦게 했겠지. 한국항공우주 65,900원? 84,800원입니다. 지금 이장해. 윤정도가 악을 썼었고 또 여러분들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던 하나오션이 전날 79,500원일까? 아니야. 78,000원에 뜨죠. 그리고 나서 18% 폭등인데 문자 보여드렸잖아. 문자 또 보여드려야 돼? 응? 문자 또 보여드려야 돼? 또 보세요. 그러면 3월 4일 날 검색해 뜨니까 윤정도가 저기서 판단을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수, 강력 매수. 종목이랍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계속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63만 5천 원, 7만 8천 원. 저기서부터 편입했으면 10% 이상이 둘 다. 시가총액 9위, 12위짜리에서 하루에 소형 잡주에서 속된 편으로 개박살 나지 마시고 시가총액 9위, 시가총액 12위짜리에서 당일 기준에 11%의 수익.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날 13.23에 포착했을까? 아니지. 5만 6천 원인가에 포착이 되고 6만 2,800원 가죠. 얘도 포착되고 11%예요. 3월 5일 날. 그리고 3월 6일 날 우리는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 전이었나? 하여간은. 여기서는 포스코 DX 어떻게 하냐? 7.21 나오죠. 고점이 얼마야? 16.67 나오죠. 한국항공우주 또 뜨고 포스코 홀딩스 뜨고 포스코 홀딩스 20만 원부터 뜬 겁니다. 저거 20만 원에 떠서 32만 원대까지 60% 포스코 홀딩스에서 2차 전지로 안 본다 그랬잖아요. 이런 수익 범위들 다 챙기시라고. 3월 10일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내일은요. 내일은 내일에 맞는 종목이 또 뜨겠죠. 내일은 내일에 맞는 종목이. 제발 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때 수익을 챙기세요. 수익을 내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반적으로 2+1 가입하시고 연장은 다 1년으로 하십니다. 처음에는 한 달 끊는 것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2+1 끊어서 싼 게 비지떡이라고 어디 엉뚱한 데 가서 돈 다 깨먹지 마시고, 월요일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화요일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두 종목 들어가서 10%씩만 수익 났어도 1년 회비 다 뽑아내잖아요. 지금 전화하세요. 내일 장중에 전화한다고 생각해봐야 또 늦습니다. 박살나 있는 종목 다 가지고 오십시오. AS에서 자를 거 다 잘라내고 새로운 전략을 꾸리셔야죠.